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7년도 제2회 회로 이론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어떤 회로망에 4단자 정수가 A가 8, B는 J2, D는 3 플러스 J2이면 이 회로망의 C는 4단자 정수 A, B, C, D 값 중에 C 값을 물어봤습니다. 4단자 정수 관련된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죠. AD-BC는 1이다. 여기서 A, B, D 값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C 값 구할 수 있지요. 요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우리가 이 C 값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 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AD 넘깁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AD예요. 그죠? 플러스 AD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AD가 돼요. 여기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1에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A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C입니다. C. 그럼 B, C에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C 값은 B분의 AD-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A, 8, D가 3 플러스 J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B가 J2.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차례차례 놓고 계산하면 8-J 11.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값이 C 값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2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1차 전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개방된 2차 단자에 나타나는 유기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이 문제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이런 그림을 주고 2차 전압을 물어봤을 때는 요거 찾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릴 건데 요거 이해 못 하셔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이해가 어려우시면 문제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 요런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게 1차 유기기전력이면 전류가 1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인덕턴스가 아닌 상호 인덕턴스를 넣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전류가 들어가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2차 전압을 구하는 거죠. 그죠? 2차에 유기되는 전압이에요. 요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되는 전압은 마이너스 상호 인덕턴스예요. 그죠? 상호 인덕턴스 dt분의 d에 상호 인덕턴스일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는 전류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전압을 구할 때 상호 인덕턴스가 들어가면 1차 전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I1 문제에서 식 줬지요? Im sin 오메가 t. 자, 식을 보면 Im sin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sin Im sin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옵니다. Im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요렇게 값이 나옵니다. 즉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요렇게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되겠죠. 그죠? 요 마이너스 오메가가 요 앞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기 M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상호 인덕턴스고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90도입니다.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으로 바꿔주면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부호가 바뀌면 마이너스는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넣고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0부터 시작되는 파형이 사인 오메가 t 파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파형을 90도 이렇게 앞서 놓으면은 얘가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의 파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요거 마이너스는 반대 파형이란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주면 파형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우선 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얘가 아래 위가 거꾸로 돼요. 요렇게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우리 좀 전에 사인파 어떻게 그렸죠? 좀 전에 사인파 요렇게 그렸습니다. 요렇게 그렸어요. 요렇게 그렸는데, 자, 요게 이제 사인 오메가 t 파형이에요. 요게 파란색이. 얘를 90도 뒤로, 얘를 90도 뒤로 이렇게 옮기면 요 빨간색 파형이랑 똑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파란색 파형을 사인 오메가 t 90도가 뒤쳐져서 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파형이랑 똑같은 파형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호가 바뀌면 요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파형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뭐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2차 전압을 물어보면 답은 이거다.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다음 회로에서 부하 R에 최대 전력이 공급될 때의 전력값이 5W라고 하면 RL 플러스 RI의 값은 몇 옴인가? 단 RI는 전원 내부 저항이다. 자, 요게 이제 내부 저항이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내부 저항이고 이게 외부 저항이 되겠네요.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은 몇 옴이냐?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 최대 전력이 공급됐대요. 최대 전력. 자, 최대 전력 송전 조건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동일할 때입니다. 그리고 최대 공급 전력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RL을 구하면, 여기서 최대 전력 송전 조건은 얘와 얘가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값을 구하면 이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RL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정리하는 방법 뭐 이항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자, 분수 A분의 B가 C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에서 요 분모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세요 하면 결과값하고 분모하고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즉 C분의 B는 A다. 자, 이런 거예요. 2분의 10은 5지요. 그죠? 2와 5 자리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5분의 10은 몇이에요? 2지요. 이렇게 식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A 곱하기 B 분의 C는 D다. 이런 경우에 이 분모가 곱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곱한 것 중에 하나와 결과값,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그러면 B 곱하기 D 분의 C는 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5 분의
30은 요거 몇이에요? 3이죠. 그죠? 10분의 3, 30이니까 3이죠. 여기서 5하고 3하고 자리 바꿔볼까요? 네, 곱한 것 중에 하나와 자리 바꾸는 거예요. 뭐 2와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바꾸면 2 곱하기 3분의 30은 5다. 2, 3은 6, 6분의 30은 5. 맞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식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식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과값하고 분모의 곱해진 것 중에 하나와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RL 외부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와 얘가 자리가 바뀌어진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4 곱하기 여기 전력값이 5W라고 했죠? 5분의 전압은 10V 10의 제곱 하면 이때 외부 조항은 5ohm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5ohm이면 최대 전력 송전 조건에 의해서 얘도 5ohm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이 문제에서 두 개 더하라고 했죠. 두 개 더하면 10ohm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최대 전력 전송 조건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최대 공급 전력 구하는 공식 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 함수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1번은 비례 요소, 2번은 적분 요소, 4번은 미분 요소. 이렇게 표현한 건 부동작 시간 요소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번 회로의 양 단자에서 태분안의 정리에 의한 등가 회로로 변환할 경우 VAB 전압과 태분항의 등가 저항은 자, 이 회로를 태분항의 정리를 통해서 등가 회로를 만들으란 얘기입니다. 그 회로의 전압과 등가 저항을 구하란 얘기예요. 자, 태분항 회로로 지금 그리면 태분항의 정리는 뭐예요? 이 회로를 저항 하나와 전압원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회로죠. 그죠? 이게 태분항의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전압이 여기에 전압원이고 여기에 저항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압은 이 회로의 AB 단자의 전압이에요. AB 단자는 요 35ohm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자, 요 회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죠? 100V고 25ohm이고 여기 35ohm이고 25ohm과 35ohm 사이에 A 단자가 나오고 30ohm 끝나는 지점에 B 단자가 이렇게 나와서 요 전압이 여기 걸리는 이 전압이 이렇게 등가 회로로 그렸을 때 여기 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전압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압을 V1으로 두고 여기에 전압을 V2라고 뒀을 때 V2는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요. 30 플러스 20.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값에 위치한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줘요. 그 공식이 요렇게 된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6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이 전압과 이 전압을 더해서 100V가 되는 전압. 요 전압. 그럼 40V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60V. 그래서 등가 회로로 그릴 때 여기 전압은 60V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하고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저항값 구해야죠. 저항값. 저항값을 구할 때는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을 하고 합성 저항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전압원이네요. 그러면 전압원은 단락 이렇게 단락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단락이죠. 그죠? AB 사이에 있는 저항은 두 개 병렬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직렬 아니죠. 그죠? 병렬입니다. 병렬은 어떻게 해요? 합분의 곱으로 합성 저항을 구하죠. 자, 그래서 합분의 곱으로 구하면 20 플러스 30분의 20 곱하기 30 하면 이때 합성 저항값은 12ohm 나오네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태분항의 정리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전압은 60V, 저항은 12ohm이다. 여기가 A, B 단자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은 60V,
저항은 12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6번 저항 R오hm, 리액턴스 X오hm의 직렬 회로에 교류전압 V볼트를 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자, 소비 전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지요. 예, I제곱 R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나타내죠. 이거 ohm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리고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고, 요 임피던스의 크기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요?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의 루트 C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전압 하면 요게 이제 전류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제곱을 여기다 제곱하고 여기다 제곱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루트의 제곱은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만 남겠죠. 그죠? 요것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이다. 예, 요 R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놔도 되죠. 그래서 요것과 같은 게 3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문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1S를 입력, V2S를 출력으로 한 전달함수는, 자, 전달함수 구하랍니다.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럼 이 회로를 입력분의 출력으로 정리하면 그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일단 입력, 여기서 V1S가 입력이라고 하네요. 자, V1S, 우리 V는 IR, 요거 ohm의 법칙, 요 아시죠? R, 요건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 R이라고 둔 거죠. 그래서 입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의미하겠죠. 그죠? 입력이니까. 그러면 얘는 V는 I, R,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S를 있네요. 그러면 LS라고 표시할게요. LS 곱하기 흐르는 전류를 IS로 표시할게요. 네, 여기 IS. 그러면 LS 곱하기 IS 플러스 얘 있죠. 얘 CS분의 1 곱하기 IS. 여기 걸린 전압은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걸린 전압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은 이 전압 플러스 이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출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력은 V2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력이네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얘는 CS1 곱하기 흐르는 전류. 요게 뭐예요?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출력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달함수는 뭐라고요? 입력분의 출력. 그래서 입력 분의 출력. 여기 입력을 IS로 묶어볼까요? IS. 그러면 LS 플러스 CS분의 1 곱하기 IS가 되겠죠. 요것분의 CS1 IS. IS 약분 되겠네요. 그러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분모를 CS로 통분해 볼까요? 그럼 얘를 분모 CS로 만들어야겠죠. 얘는 1분의 LS인데 분모를 CS로 만들려면 CS 곱해줘야죠. 분모에다 CS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에다가도 CS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CS분의 LCS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 플러스 CS분의 1 하면 분모는 동일하기 때문에 통분, CS로 통분해주고 이것분의 LCS의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그래서 요거 분수의 분수네요. 그러면 번분수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 CS 약분 되겠네요. 예, 약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1 플러스 LCS 제곱분의 1 얘만 남겠습니다.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 2번에 있네요. 2번.
여기 S의 제곱이 그냥 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 플러스 S제곱 LC분의 1이다 해서 6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계산하고 이 회로에서의 입력을 정리하고 출력을 정리해서 여기다 적용해서 식을 쭉 정리하면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8번 RLC 직렬 회로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를 변화시켰을 때 어드미턴스 궤적은? 자,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드미턴스 궤적이 뭐고 어떻게 그려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의 각 주파수 오메가를 변화시켰을 때 어드미턴스의 궤적은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9번 대칭 육상 기전력의 선간전압과 상기전력의 위상차는? 자, 이 문제는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의 위상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상기전력이 그냥 상전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요 문제는 공식을 통해서 어쨌든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대칭 n상의 위상차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파인데 여기서의 파이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위상차, 각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각도에서의 파이는 3.14가 아니고 180도입니다. 그래서 180 적용하고 2분의 181-n은 상수를 의미해요. 여기서 육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6분의 2.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차근차근히 계산하면 이때 위상차 세타는 60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대칭 n상의 위상차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에서의 파이는 3.14가 아니라 180도라는 거 요거 암기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 RL 병렬 회로의 양단의 전압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소비되는 유효전력은 소비전력 구하란 문제죠. 예, 소비전력은 I제곱 R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는 R분의 V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예, 요 I는 R분의 V, 요 R분의 V를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적용되고요. 제곱 하면 예, R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 얘랑 여기 R은 R이 두 번 곱해져서 R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R을 하나 약분해주면 R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비전력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문제에서 전압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이 전압의 실효값을 의미합니다. 전압의 실효값은 요거 사인파예요. 그죠? 사인파의 실효값은 여기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서 실효값을 구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실효값 루트 2분의 이 전압의 최대값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제곱 하면 2m의 최대값의 제곱 나누기 루트 2의 제곱은 2지요. 예,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분모의 R은 1분의 R 요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래서 얘를 번분수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요렇게 정리해 놓으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R분의 최대값의 제곱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내용 본인이 한번 스스로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 2단자 회로 소자 중에서 인가한 전류파형과 동이상의 전압파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RLC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항은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같습니다. 즉 위상에 관여하지 않아요. 저항은 그냥 소비만 합니다. 예, 그래서 전류의 파형과 전압의 파형을 동위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항만 있을 땐. 그런데 회로 소자 중에 인덕턴스, 캐피턴스는 이제 콘덴서 정정 용량으로 표시가 되지요. 자, 인덕턴스는 하는 역할이
전류의 위상을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늦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L은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늦다. 그래서 늦은 전류, 우리 지상 전류라고 하죠. 그죠? 위상을 늦춰주는 거예요. 반대로 캐피스턴스, 콘덴서의 정적 용량은 전류의 위상을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C,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빠르다. 이제 빠른 전류를 우리 진상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위상에 좀 관계되는 건 L과 C, 저항 R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2번 다음과 같은 교류 브릿지 회로에서 Z0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기 위한 임피던스 조건은? 자, 브릿지 회로입니다. 브릿지 회로에서 여기 선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는 조건, 이렇게 마주보는 임피던스끼리의 곱이 요 마주보는 임피던스의 곱과 같을 때, 즉 Z1과 Z4 곱한 값이 Z1과 Z4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곱한 값이 여기 Z3, Z2 이렇게 마주보는 값과 크기가 같을 때, 요때가 지금 브릿지 회로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3번 불평형 3상 전류가 A상의 전류,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를 이렇게 주었을 때 영상 전류는? 자, 문제에서 영상 전류 물어봤습니다. 그럼 영상 전류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하죠. 그죠? 그래서 세 개의 상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값이 이제 영상 전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고학용 계산기로 쭉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답은 요거랑 똑같은 게 3번에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정상 전류는 3분의 1에 A상의 전류 플러스 A, B상의 전류 플러스 A제곱의 C상의 전류. 요 A는 120도를 의미하고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크기는 1이고 각도는 120도. 요 A의 제곱은 크기는 1이고 각도는 240도를 의미하죠. 얘가 정상 전류. 그 다음에 역상 전류는 I2로 이렇게 표시하지요. 3분의 1에 3분의 1에 A상의 전류 플러스 요번엔 A제곱의 B상, 요번에 A의 C상. 요렇게 나타내죠. 문제에서는 영상 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적용해서 답을 찾습니다. 요 내용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회로에 인덕턴스가 50mH니 저항이 20kΩ인 경우 회로의 시정수는 몇 마이크로세크인가? 자, 문제에서 시정수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RL 직렬회로. RL 직렬회로에서의 시정수는 저항분의 인덕턴스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분의 인덕턴스 20kΩ,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 분의 50mH,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크로세크죠. 마이크로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단위로 쏙 들어가면 2.5 마이크로세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5번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은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구형파 신호는 요런 파형을 구형파라고 하죠. 요거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6번 fs 함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ft의 최종값은? 자, 여기 최종값 정리를 보면 시간의 함수의 최종값은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s함수에서의 최종값은 s를 곱해주고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s함수를 줬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적용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적용하면 자, s 곱하기
여기 fs 함수 s에 s 플러스 1분의 os 플러스 1 얘랑 약분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 식에서 s를 0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얘 0, 얘 0, 얘 0으로 보내면 남는 건 3분의 1밖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의 최종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죠? 예, 직접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다음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개에 대한 전달 함수는 단 xt는 입력이고 xy는 출력이다. 자, 요거 미분 방정식 관련된 건데 여기서 전달 함수 구하래요. 전달 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출력. 그런데 입력을 xt로 줬고요. 출력을 yt로 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요게 이제 전달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dt분의 d는 s로 바꿔주고요.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은 s제곱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xt는 대문자 xs로 바꿔주고요. yt는 ys로 바꿔줍니다. 네. 그럼 이 규칙으로 요 입력분의 출력을 구해볼게요. 자, 입력분의 출력 구하면 x분의 t는 대문자 xs로 적용해주고요. yt는 대문자 ys로 적용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 이 식을 이 규칙에 적용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요거 우리 뭘로 나타낸다고요? s의 제곱. s의 제곱, yt는 ys. 예,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플러스 3에 dt분의 d는 s, yt는 ys. 그 다음에 얘는 2의 ys는 얘. xt는 xs 플러스 dt분의 d, s, xs.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ys로 묶어볼까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의 ys는 xs. 요것도 xs로 묶으면 1 플러스 s의 xs가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네, 여기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내는 거죠. 입력분의 출력은 xs분의 ys예요. 그러면 얘 이렇게 넘기면 나눠줘야죠. xs분의 ys가 되겠네요. 얘 이렇게 넘겨주면 얘도 나눠줘야 돼요. 그죠?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s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요렇게 나와 있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1번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정리하는 방법이 여기 요렇게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도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요 규칙, 미분 방정식 구하는 요 규칙 요거 알아두셔야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 RC 회로에 비정연파 전압을 가하여 흐른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의 역률은 몇 %인가? 자, 역률은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죠. 코사인 세타. 이 역률은 피산 전력분의 유효 전력 곱하기 100으로 해서 %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준 단서가 비정연파예요. 그죠? 이것 가지고 피상전력도 구하고 유효전력도 구해서 여기다 적용한 다음에 역률을 구하라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유효전력부터 구해볼까요? 유효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 역률을 곱해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역률의 세타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류와 전압은 실효값,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을 의미해요.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서 구해주죠. 자,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적용해 보면, 여기 보면 문제에서 준 비정연파는 기본파와 그 외의 고조파로 나뉘죠. 그래서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그 외에 고조파는 그 외에 고조파가 맞는, 그 고조파 차수가 맞는 것끼리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전압을 나타낼 때, 전압의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내죠. 그죠? 요 오메가 t가 동일하면 같은 고조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오메가 t만 있다 하면은 이게 기본파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오메가 t가 같은 것끼리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류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최대값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압에서 Vm 사인 3 오메가 t가 있다. 전류도 Im 사인 3 오메가 t가 있다 하면은 오메가 t가 똑같은 것끼리 계산해주고 요 오메가 t 앞에 있는 숫자가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걸 보고 한번 요 내용을 적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유효전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압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 곱하기 위상차로 구하는데, 여기 보면 오메가 t, Vm 사인 오메가 t,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사인이고 오메가 t 자리에 있는 게 얘지요. 요 값과 요 값이 같지요. 그죠? 오메가 t가 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계산이 되고, Vm, 여기는 40 루트이고, 사인에 얘가 오메가 t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전류에서도 얘와 같은 게 얘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유효전력부터 구해볼까요? 유효전력. 전류의 시료값, 그럼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누면 시료값이 되죠? 그래서 최대값 220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나눈 값, 전압. 그 다음에 전류 2.2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나눈 값. 서로 곱해주고요. 코사인 세타는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의 차라고 그랬어요. 차. 그래서 얘랑 이렇게 빼면 얘만 남네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빼면 얘만 남죠. 전류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위상차에서 작은 위상차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위상 차이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상차, 여기서 여기를 뺀 거예요. 네. 큰 위상에서 작은 위상을 뺀 겁니다. 요거는 뭐 전압의 위상이 먼저 들어가고 전류의 위상이 먼저 들어가고 이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큰 위상에서 작은 위상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빼주면 얘만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쭉 계산해 주면 이때 요 파형으로 계산한 유효전력은 387.2. 똑같이 요렇게 계산한 유효전력을 보면 얘 시료값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 그 다음에 코사인하고 위상차, 요것도 여기서 여길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빼주면 14.04만 남겠죠. 그래서 얘도 계산하면 이때의 유효전력은 19W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유효전력은 요것과 요것을 더한 406.2W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피상전력 구해야 되겠죠. 자, 피상전력은 전압의 시료값. 피상전력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그죠? 네,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그래서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는데, 이제 이걸 피상전력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전압과 전류를, 요 전압은 시료값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제 시료값, 여기도 이제 시료값. 전압과 전류의 시료값을 적용해 주는데, 그러면 요 비정연파에서 전압의 시료값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류의 시료값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공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압의 시료값, 비정연파에서 시료값 구하는 방법은 직류분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플러스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이에요.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눈다고 했어요. 그죠? 다 시료값의 제곱을 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고 나서 루트를 씌워줍니다. 예. 자, 보면 전압의 시료값 한번 구해볼까요? 요 전압, 비정연파죠? 시료값, 직류분의 제곱, 20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t가 120 파이 t인
요 전압의 실효값,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야죠. 220 루트 2에 루트 2를 나눈 실효값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t가 360 파이 t인 요 파형의 실효값, 최대값 40 루트 2죠. 40 루트 2, 40 루트 2에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눈 값, 실효값을 구한 거에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60 루트 14라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 계산하면 224.49가 되고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파형이 여기 오메가 t가 120 파이 t인 파형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눈 값이 이제 실효값이 된 거예요. 여기다 루트 2를 나누고 제곱. 그 다음 파형. 여기에서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누고 제곱을 해준 다음에 두 개 더해준 다음에 전체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면 전류의 실효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실효값 2.2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피상전력은 전압의 실효값 224.49 곱하기 전류의 실효값 2.25를 곱해서 피상전력이 505.1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역률이죠, 역률. 그래서 피상전력, 우리가 구한 피상전력 분의 우리가 구한 유효전력 곱하기 100 해서 역률은 80%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요거, 그래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9번, 대칭 좌표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고 1, 2, 3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번 삼상 Y결선 전원에서 각 상의 전압이 100V일 때 선간 전압은 자 Y결선 이렇게 결선하는 게 Y결선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준 상전압 100V는 이 상의 전압을 의미합니다. Y결선에서의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는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더 크지요. 이거는 암기하는 문제예요. 딱 봐도 상전압보다 선간전압이 더 길잖아요. 그죠? 이렇게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길기 때문에 전압이 더 큽니다. 얼마큼? 루트 3배만큼. 그래서 상전압 문제에서 준 100V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선간전압은 173V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7년도 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도 있는데 뭐 이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한번 해설 한번 쭉 적어보고 고학년 계산기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고학년 계산기도 한번 눌러봐서 답도 맞춰보고 이러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내 수준은 그냥 딱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내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에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적어보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